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228 대란입니다. 자, 228 대란, 이제 스마트폰을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다 관심이 있을 텐데, 과연 228 대란과 관련된 연관어들은 무엇이 나왔을까요? 살펴보시죠. 자,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보니까 SK텔레콤과 KT가 종목으로 나와 있고요. 번호 이동, 가격 정책, 영업 정지, 이 이통 3사들에 대한 영업 정지 규제 정책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스마트폰도 나와 있고요, 통신주도 나와 있고, 마케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지난주 후반쯤에 이학윤 전문위원도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마트폰 어떻게 싸게 사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갑자기 하도 그러니까요. 당장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나 사두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 정도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워낙 떠드니까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하셨어요? 저는 지금 핸드폰 바꾼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이요?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봤자 전 추가 비용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자, 228 대란도 그렇고 이게 이름이 달라져서 나오기도 했죠. 301 대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211 대란 다 있었는데 사실 211 대란을 제외하고는 그냥 기대 심리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1월 20 며칠 날도 한번 그때 대란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11시 40분쯤에 봤어요. 근데 뭐 어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집이 강남 쪽인데 일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그만큼 새벽 3시에 줄을 200m 섰다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통신 시장이 워낙 이게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조금 왜곡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 부분에서도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 결국 사실 이 28 대란이 만약에 좀 만약에 일어났다면, 좀 시나리오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시나리오 써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 정말 아이폰 5S 같은 걸 누가 6만 원 줬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통신사가 냈건 대리점이 냈건 누군가 부담했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기업들의 수익에는 상대적으로 악재를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통신 대란이 나오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통신주는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오히려 악재 인식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228 대란이 나왔던 이 원인 자체가 3월부터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가 된다. 아직 실시는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 또 얼마만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규제가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가 됐었거든요. 어찌됐건 실시는 됩니다. 그렇다면 악재로 작용하겠죠. 악재로 작용하겠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들어가면 영업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영업 마케팅 비용의 감소를 하면서 소재 인식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지나면 아니었죠. 오히려 계속해서 대란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도 악재로 작용하겠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228 대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연 이 네티즌들은 어떤 종목을 검색했고 어떤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네이버 트렌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28 대란, 지금 뭐 SK텔레콤과 LGU+, KT 이 세 가지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겠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었어요. SK 브로드밴드라든지 혹은 IG비전이라든지 이 알뜰폰 통신 업체들도 검색이 됐었는데 너무 아래에 있어서 지금 화면상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고요. 자, 그나마 좋은 건 뭐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가가요. 세 종목 모두 올해 들어서 재미없습니다. 물론 항상 연말에는 강하고요. 연초는 약한 것이 배당 성향이 높은 통신주의 하나의 특성인데요. 올해는 해도 좀 심하게 특히 KT 같은 거나 LG플러스가 흘러내리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제가 봤을 땐 SK텔레콤인데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했던 회사가,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거든요. 이게 쉽게 해서 대박 났다는 투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지만 그것조차도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KT 그리고 LGU+ 같은 경우는 정규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짚어봤는데 사실 알뜰폰 사업자 중에 상장된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CJ 헬로 모바일을 갖고 있는 CJ 헬로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SK망을 사용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도 있고 뭐 작은 회사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자, 이 종목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CJ 헬로비전에는 사실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CJ 헬로비전인데요. 주가는 굳이 알뜰폰 중에 하지만 주가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 재미없는데요. CJ 헬로비전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폰
TV를 송출하는 그 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알뜰폰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수백억씩 적자를 냈던 회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이제 어버이폰이다, 뭐 우체국폰이다 하면서 그렇죠. 시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요금제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CJ텔레비전에 하나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데 그 네. 고객인데 다행스러운 건 CJ텔레비전 다른 사업부는 괜찮은데 고지 적자였는데 그 부분이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흑자 전환, 그 사업 분야의 흑자 전환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통신 중에서 지금 다들 좋지 않지만 네. 굳이 따진다면 CJ헬로비전, 특히 CJ그룹 전반적인 최근에 주가가 레벨업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CJ헬로비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CJ 헬로비전을 써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알뜰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네. 이 통신망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내가 쓰면 좀 잘 안 터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아, 이거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절대 영업하는 사람이 아, 아니잖아요. 그럼요. 절대 광고가 아닌데. 아니라 그냥 정보를 CJ헬로비전이나 네. 대부분의 알뜰폰 제가 두세 개 다 써봤거든요. 네. 좀 해봤는데 CJ헬로비전은 KT망을 그대로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KT의 그런 와이파이망 쓸 수 있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다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값은 전 딱 절반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저희가 주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 생활 정보까지 네네.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봤습니다. 탑 종목으로는 SK텔레콤과 알뜰폰 쪽에서는 이 CJ 헬로비전을 좀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빅머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